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한번 들어보고 그냥 100%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스스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276페이지 자 1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인출금 잔액을 정리하시였습니다. 결산무게에서 찾는 거 조회하는 거 보통 뭐 본다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 결산할 때는요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항상 띄워놓고 보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합계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잔액을 봐야 된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결산일 현재 인출금 잔액을 정리하시오. 그럼 인출금 찾아야겠죠? 인출금 찾아보시면 인출금이 어디 있어요? 자본금 밑에 있습니까? 자, 합계 잔액 시산표 한번 띄워보세요. 합계 잔액 시산표 띄워서 엔터 치시면 12월 31일 뜹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해서 엔터 쳐보시면 엔터 그래서 밑에 들어가시다 보면 자본금 밑에 인출금이 있어요. 있습니까? 자, 인출금이 어느 변에 있습니까? 어디 변에? 차변에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차변에서 얘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 어느 번 가야 돼요? 대변에 인출금. 금액 얼마 있습니까? 127만원. 인출금을 정리할 때 뭐로 정리한다고요? 자본금. 인출금이 무슨 계정 과목인지 생각하시면 인출금은 개인 기업에서 사장님이 회사의 돈이나 회사의 물건을 빼간 거죠. 맞습니까? 정리할 때 뭘 정리한다? 자본금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자동차 보험료 중에서 기간 미경과액 12만원 계산하다 습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에서 기간 미경과액. 기간 미경과는 것은 기간이 어떻다고요? 아직까지 지나가지 않았다고. 아직까지 지나가지 않은 보험료는 단기의 보험료란 비용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료가 올릴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란 비용에서 빼줘야 돼요. 보험료란 비용 원래 차변에서 빼려면 어느 간다? 대변에. 보험료에서 빼줘라. 얼마만 빼줘야 돼요? 12만원만큼. 그럼 12만원만큼은 올릴 게 아니란 얘기는 올려 주긴 줬는데 올릴 게 아니란 얘기는 먼저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말한다? 선급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차별의 선급 비용이다. 조금 줄여서 하나 적어 놓을까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줄여서 선급 비용인데 선급, 선수 수익인데 선수, 미수 수익인데 미수, 미지급 비용인데 미지급.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좀 작으니까 좀 더 보기 쉽겠죠, 그죠?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미수액이 12만 5천 원이다. 미수란 얘기 무슨 말이에요? 못 받은 거죠. 맞아요? 미수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미수가 어느 면 있습니까? 차별했죠. 그럼 차별 뭐라고요? 미수 뒤에 뭐 따라온다? 수익. 얼마? 12만 5천 원. 이자 미수액이라고 했습니까? 자, 이자 미수액이라고 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더라도 대별은 뭐는 발생한다?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금액은 12만 5천.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가. 이말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경인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나다 그랬습니다. 가수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가수금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있더라고요? 150만 했습니까? 가수금 금액이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죠? 가수금은 돈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받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대변에 가수금 치르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가수금. 그럼 얼마라고요? 150만 원. 가수금 150만 원은 누구에 대한 거? 경인 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이죠. 뭐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겁니다. 금액 얼마라고요? 150만 원. 지금 우리가 분기하는 내용은 만약에 입력을 한다면 컴퓨터 입력한다면 다 12월 31일 날짜에 다 입력하는 겁니다. 12월 31일 날짜에 입력하는 거니까 컴퓨터 입력할 때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 안 나오면 역시 감점 1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넘버 5 다섯 번째. 8월 13일 날 현금 과부족분은 반영인 만원, 과잉분은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다. 과잉분이라 해놨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일반 지표 8월 13일 한번 떼보세요.
일반 전표 8월 13일. 일반 전표에 8월 13일 0813 띄우면 없나요? 에이. 없네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현금이 과잉이라는 얘기니까 돈이 많아진 거죠. 돈이 많았을 때 차별의 현금, 대별의 현금 과부도 있겠네요. 그죠? 차별을 모은다고요? 현금 과부죠. 미안합니다. 있을 줄 알았어요. 대충 만들었네, 책을. 자, 현금 과부죠. 과잉이 얼마라고요? 10,000원. 얘는 뭐로 처리해야 돼요? 오케이.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현금 과부죠. 기말에서 정리할 때는 잡이익 혹은 잡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자, 6번 가볼까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사무실의 임차료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40만 원이 있다. 거래처 입력 생략하라고 그랬어요. 기간 미경과분. 기간 미경과분 뭐라 했습니까? 아직까지 지나가지 않은 뭐가 있다고요? 임차료가 있다고. 아직까지 지나가지 않은 임차료가 있다는 얘기는 임차료는 주는 거잖아요. 차별의 임차료라는 비용을 주는데 아직까지 안 지나간 게 있으니까 단기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빼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변에? 대변에. 어디서 빼라? 임차료에서 빼줘라. 왜 빼는데? 미경과분이니까 아직까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기말 결산일은 12월 31일 날 봤을 때 아직까지 안 지나갔으니까 단기분 임차료가 아니니까 빼주란 얘기야. 대변의 임차료. 차별액을 뭐라 한다? 오케이. 내년 거를 미리 준 거기 때문에 차별의 선급 비용이라는 거예요. 금액은 40만 원. 보세요. 대변의 임차료는 비용 왔죠? 대변의 임차료는 비용이 왔으면 차별에 먼 급밖에 못 와요. 선급 비용밖에 어려울 게 없어.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자, 7번째 가면 7번째.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10만 원을 계상하다. 거래처 입력 성역하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 사용할 것. 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줘야 되겠죠. 단기 차입금 돈 빌려온 거니까. 돈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럼 이자 비용이 10만 원 발생했는데 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안 주더라도 차별에 뭐는 발생한다고요? 이자 비용은 발생한다고.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근데 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안 주고 뭘 한다고요? 미지급 비용이라 한다고. 기말 결산 시에 미지급금 이렇게 안 씁니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8번째 갑니다. 8번째. 11월 1일에 지급한 건물의 화재 보험료 50만 원은 2021년 11월분부터 3월분까지 달았습니다. 11월부터 3월분이라고? 자, 11월부터 3월까지. 자, 계산해 봅시다. 11월 1일날 지급했다 그랬습니까? 맞아요. 자,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2월 말, 3월분까지네. 맞나요? 총 몇 개월? 총 5개월. 5개월 중에서 한 달, 두 달은 이미 지나갔어요. 맞습니까? 몇 개월이? 하나, 둘, 셋, 3개월치가 아직까지 지나가지 않았어요. 얼마 줬다고요? 50만 원. 그럼 50만 원 나누기 몇 개월치라고요? 5개월분. 한 달 얼마씩 나옵니까? 10만 원씩. 그럼 올해 거는 상관없어. 올해 준 거 맞아. 내년 거 몇 월까지? 3월까지가 몇 개월? 3개월. 얼마 됩니까? 30만 원만큼. 30만 원만큼은 안 줘도 될 걸 미리 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험료 중에서 30만 원만큼 올릴 게 아니니까 빼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보험료에서 빼주란 얘기예요. 얼마를 빼준다고요? 30만 원. 보험료 왜 빼주는데? 먼저 지급했다고. 내년 건데 먼저 지급해놓은 비용이기 때문에 선급 비용에서 얼마? 30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맞췄어요? 좋아. 자, 9번째입니다. 자,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에서 비경합은 얼마 있다고요? 200만 원이다. 이자 수익이래요. 이자 수익은 원래 수익이니까 어느 변했습니까? 대별했어요. 대별인데 이게 미경과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지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이자 수익이 맞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겠죠.
그럼 원래 이자 수익이 아니니까 이자 수익 빼주라는 얘기예요. 어느 변에? 하변에. 뭐 한다고요? 이자 수익에서 빼줘라. 얼마만 빼줄까요? 200만 원 빼줘라. 하변에 이자 수익 200만 원. 왜 빼요 이거를? 내년 거잖아. 맞죠? 자, 차배 이자 수익이라 수익이었으면 대변은 뭐 본다고? 원수 수익밖에 못 와요. 뭐 온다고요? 선수 수익,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이 뭐라고요? 먼저 받은 수익이라고. 내년에 받아야 될 거 원래 먼저 받았으니까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대변의 선수 수익, 하변의 이자 수익. 됐나요? 자, 10분 갑니다. 대입 시 영업 부분의 소모품비로 계산한 것 중에서 자, 소모품비라는 얘기는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비용으로 다 처리했는데 이 중에서 기말 현재 미사용 소모품이 50만 원 있대요.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50만 원만큼은 아직까지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미사용분. 맞습니까? 안 쓴 거는 소모품비가 아니니까 빼줘야겠네. 어느 변에? 대변에. 소모품비에서 빼주라고. 얼마만큼 안 썼다고요? 50만 원만큼 사용하지 않아서 빼주라고. 그럼 안 썼다는 것은 물건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차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오케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금액은 50만 원. 자, 11번 갑니다. 12월분 급여 2,400만 원을 12월 말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채 계정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이라 했습니다. 급여가 2,400만 원인데 이거를 이번 달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안 주더라도 차변에 뭐는 발생한다고요? 급여라는 비용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2,400만 원만큼. 급여라는 비용은 발생했어요. 근데 이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안 준 걸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결산 시에는 미지급 뭐라고 한다? 비용이라 한다고. 대변 미지급 비용 2,400만 원. 대충 감 잡히세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뒤에 가면 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역시 USB 갖고 오세요. 거기서 파일 드릴 테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12번째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뒤에 좀 있습니다. 우민 상사로부터 차입, 단기 차입금, 연 이자율 6%, 차입기일이 2021년 12월 1일, 차입기간 6개월이고요. 이자는 차입 시점에서 선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면 했습니다. 자, 지급한 이자 중에서 기간 미기금액이 있다. 단 오락에서 나시였습니다. 자, 차입 시점에서 선지급하고 이자 비용 처리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월 1일 날 빌렸죠. 맞습니까? 얼마를 빌렸다고? 700만 원. 계산하면 해봅시다. 이 문제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 자, 700만 원 곱하기 연 이율이 이자율이 몇 퍼센트? 6% 곱하기 0.06 되겠죠. 그러면 얘들을 얘기하는 1년분 이자가 얼마냐 하면 76은 42만 원, 42만 원이 1년분 이자 맞습니까? 얘 1년으로 나누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걸? 42만 원 나누기 12만 원 하면 12개월 하면 나옵니까? 예, 죄송합니다. 나누기 12개월 하면 3만 5천 원. 미안해요. 3만 5천 원. 이게 혹시 안 나오는 경우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거 3개월씩 합치든지 4분의 1개월 뭐 이렇게 계산하는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문제가 싶어갖고 자, 그러면 얘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 하면 12월 1일 날 차입했죠. 맞습니까? 그럼 12월 1일 날 차입하면서 이자 비용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12월 1일 날 차입했을 때 한 달에 이자가 얼마라고요? 3만 5천 원. 그럼 얼마만큼 이자를 줬을까? 6개월분. 6개월분의 이자를 줬다는 얘기는 자,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6, 3, 5, 18, 21만 원 나옵니까? 21만 원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2월 1일 날 차입했을 때 분계를 우리가 유추해보면 본다 생각하면 12월 1일 날 했을 때 대배 뭐 온다고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겠죠. 빌린 돈 얼마였다고요? 700만 원 빌렸는데 빌리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는 선이자를 지급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21만 원만큼은 선이자 처리하고 나머지만 돈 받았다면 현금 현금 얼마? 679만 원이라는 회계 처리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 이자 비용 얼마 중에서 21만 원 중에서 이 이자 비용 21만 원 중에서 몇 개월치는 12월 1일이니까 1개월치는 당기게 맞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몇 개월치는 5개월 분은 당기게 아니라는 얘기죠. 즉 3만 5천 원 곱하기 한 달에 3만 5천 원씩이니까 3만 5천 곱하기 몇 개월? 5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래의 이자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5, 3은 10하니까 17만 5천 나옵니까? 17만 5천 원만큼은 원래의 이자 비용이 아니라고. 한번 수정 분계를 하려면 우리가 분계하면요. 이 17만 5천 원만큼은 원래 이자 비용이 아니니까 어느 배네? 대배네. 뭐라고요? 이자 비용에서 빼줘야겠지. 얼마만큼? 17만 5천 원만큼. 그럼 이 이자는 뭐 한 겁니까? 12월 1일 날 먼저 지급한 거죠. 처음에 뭐라 한다? 먼저 지급해둔 비용에서 선급 비용이라고 얼마? 17만 5천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기 정답입니다. 이 문제 정답 맞추시면 손. 오케이. 상당히 나중에 시험 칠 때 이런 문제 나오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걸 정답 맞출 수 있는 10% 미만입니다. 상당히 헷갈릴 수도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도 있다. 자, 13번입니다. 세계 상사에 지급한 이자 비용 360만 원은 2021년 4월에서 2022년 3월까지다. 얼마치란 얘기예요? 1년치 맞습니까? 1년분이 얼마라고요? 360만 원. 360만 원. 나누기 몇 개월?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얼마씩 나온다고요? 30만 원씩. 됐나요? 1개월에 30만 원인데 아주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 내년 몇 월까지? 내년 3월까지. 몇 개월? 3개월. 3은 얼마? 90만 원만큼은 올해 게 아니고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라고. 그럼 이자 비용 중에서 90만 원만큼은 올해 게 아니니까 빼야겠죠. 이자 비용 원래 차별했죠, 그죠? 빼려고 뭐라면 한다? 대변의 이자 비용. 얼마 빼라? 90만 원 빼줘라. 왜 빼는데? 내년 건데 내년에 줘야 근데 미리 줬다고. 그래서 먼저 지급했는 비용에 대해서 선급 비용 얼마? 9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 거의 발생주의에 입각한 문제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이 중점적으로 나오죠, 그죠?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14번째. 자주 나오지 않지만 어려운 문제. 국민은행의 보통 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다. 기말 현재 보통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280만 원이다. 이걸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다. 보통 예금 거래처도 표시하시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이너스 통장은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기 차입금으로 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그럼 대별은 뭐 온다고요? 대별의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증가한다고요. 얼마만큼? 280만 원만큼. 대별의 단기 차입금 280만 원. 차압에는 뭘로 처리해요? 지금 보통 예금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그럼 차압에 뭐 한다고요? 보통 예금. 그게 얼마? 280만 원. 그럼 마이너스 돼 있던 게 플러스 값이 들어가니까 제로 되겠죠. 그럼 보통 예금은 제로가 되고 단기 차익금 부채가 280만 원 증가하는데 얘를 실기해서 입력하라 하면 뭐 하셔야 돼요? 단기 차익금도 거래처, 보통 예금도 거래처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 넣어주셔야 된다. 됐습니까? 지금 분개했는 이 276페이지, 277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수동결산에 가면 수동결산. 자, 들으세요. 자, 수동결산이라고 뭐냐 하면, 자, 수동결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수동결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수동결산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전표에 몇 월 며칠? 12월 31일에다가 그냥 차변 대비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분개했는 내용을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수동결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수동결산하고 나면 뭐 한다고요? 뒤에 뭐 한다? 자동결산이라는 거 어땠어요? 자동결산.
그러면 자동결산은 뭡니까? 이게 뭔데? 자동결산은 뭐냐? 일단은 뭐부터 하고? 수동결산부터 하고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보이십니까? 뭐예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데 가서 입력하는 걸 우리는 자동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시험에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구분되어 있느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게 수동인지 이게 자동인지 구분해서 알아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AT 시험 칠 때는 이게 구분해 놨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전산학의 문제에서는 내가 판단해서 이거를 입력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입력합니까? 수동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물어보시는데 자동은 몇 개 안 돼요. 뭐 하느냐? 상품. 자동결사에서 입력하는 내용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상품, 기말 상품이 얼마냐 입력하는 거. 대손, 감가. 전산학의 2급에서 요 정도 나옵니다. 더 있는데 나오는 내용이 요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는 내용이니까 실기를 해보면서 한두 개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